안녕하세요. 곰방의 모찌입니다. 그 콘덴스 종류 중에 오렌지 드롭이라고 하는 콘덴스, 스프라그레이스 제일 처음에 개발했던 그 콘덴스가 오래전에는 많이 쓰였잖아요. 그 콘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콘덴스를 꾸준하게 사용하시던 분들 중에 예전에 오렌지 드롭은 안 그랬는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소리가 많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콘덴스가 약간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꼼방에 있을 때 달팽이 원을 오렌지 드롭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오렌지 드롭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소리가 좀 많이 부드럽고 달라져 있었고, 그런 푹신한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오렌지 드롭 콘덴스가 생각보다 괜찮구나, 그 예전에 만들어졌던 그 콘덴스들이 괜찮은 콘덴스였구나,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콘덴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이 콘덴스는 제일 처음에 스프라그라고 그 유명한 그 회사에서 이걸 그 당시에 콘덴서나 이런 것들이 우주 항공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그런 때를 사용하는 좀 신뢰도가 높고 주변 환경에 잘 견디는 그런 고품질, 그 당시 고품질로 만들어진 이런 필름 콘덴서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후에 이 오렌지 드롭은 예전에 그 기기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였고, 요즘도 그런 제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이나코 같은 그 리빌드 킷 그런 데 보면은 전부 다 이런 것들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콘덴스의 특징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화사하고 대역이 넓고 그런 콘덴스는 분명히 아니지만 굉장히 푹신한 느낌의 실제로 경험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다만 이걸 장착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어둡고 분해 능력, 해상도 같은 게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점점 조금씩 없어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소리가 나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콘덴서 중에서는 사자마자 새 제품이 제 소리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당장에 이 콘덴서는 이런 소리구나, 이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앰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한 1년이든 이렇게. 그러면 그 콘덴서의 소리가 대충 어떤 건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다른 부품도 에이징되고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에이징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고, 이 콘덴서라는 게 원래 전극청하고 차단청, 전련제죠. 그게 두 겹이 서로 이렇게 말려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서로 접촉하지 않고 마주보고 있는 전극청의 단면적이 늘어나서 콘덴서 용량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는데, 마이카라든지 마일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폴리에스테르, 마일러라고 부르는 콘덴서의 전련제고, 또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 테프론 같은 그런 걸 콘덴서 종류를 부르는 건 대부분 차단청, 전극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에 쓰였다는 그런 의미이고, 전극청은 알루미늄, 동 또는 은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은은 제가 소리를 들어보지는 못했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일단 그게 기금속이니까요. 동도 비싼데 동은 확실히 알루미늄하고 다르긴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콘덴서들은 대체적으로 폴리프로필렌은 아니었어요. 대표적인 MIT RTX 같은 경우에는 흔히 스치롤이라고 이야기하는 폴리스틸렌이라는 필름으로, 전련 필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RTX MIT는 들어보면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콘덴서가 묵직합니다. 근데 그 콘덴서가 좀 소리가 좀 좋았고, 이런 젠생 같은 데서 만들어진 거, 또 페퍼 오일에 동을 감은 건데 이런 것도 소리가 나쁘진 않았어요. 이 전련제 자체를 이제 필름으로 쓰고 난 다음에는 전련이 깨지거나 전련 필름이 깨지거나 그런 내압만 넘어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잘 없으니까, 그 전에 종이로 차단청을 만들 때보다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 전에 썼던 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안에 채워넣지 않게 되었죠. 차단청 가운데 또 변종으로 메탈라이즈드라고 하는 제품 있죠. 그 제품은 필름과 전극청을 따로 넣는 게 아니고 필름 위에다가 금속화 정착을 시켜가지고 한 장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두 장으로 감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도 소리가 또 그냥 일반 폴리프로필린하고 좀 메탈라이즈드하고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가격도 다르고. 소리가 더 그래가지고 좋아졌냐, 단가는 낮아졌는데 더 좋아졌냐. 소리로는 별로 그렇게. 오렌지 드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제일 처음에는 이게 스프라그에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는 코넬 두빌리엔가 그 회사로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기서 나오는 카탈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즘은 예전에 이 만들어질 때 또 이제 이 시절에는 그 폴리프로필렌으로 콘덴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이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마일러 콘덴서에 사용하는 그 차단층의 필름과 전극으로 감은 거거든요. 그게 원래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물리적인 특성이나 온도 특성은 폴리프로필렌이나 또 더 나아가서 테프론 같은 경우에 더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갖고, 테프론은 너무 다루기 힘들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 콘덴서에서 잘 만들지는 않고, 특수한 부분에서는 그런 게 이제 써 있는 거는 우리 한번 보셨죠. 러시아에서 옛날 장비에 쓰던 그런 것들은 진짜 그 뜯어보면 안에 하얀 테프론 필름이 엄청 질기고 타지도 않는 필름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알루미늄 전극층하고 말려 있는 거거든요. 차단층의 종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면, 그 물리적인 특성이 좋아가지고 소리가 좋아진다면 테프론이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그게 또 그렇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MIT 콘덴서에서 제일 처음에 그 멀티캡이라는 그 개념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다. 거기에 옛날에 카탈로그에 그 설명을 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차단층과 전극층을 감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 말단 부위에서 판으로 달아낼 때 그 서로 도통하지 않는 두 개의 층이 차단층 사이에 감겨져 있으니까, 한쪽은 한쪽 리드로, 다른 한 층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서로 이제 DC가 안 통하고 교류를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때 이 양단의 단자 처리가 일반 콘덴서와 오디오용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옛날에 그 MIT 멀티캡 거기서 카탈로그에서 제가 한번 봤죠. 그리고 오디오용으로 만들어진 건 대체적으로 그런 MIT에서 만든 개념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게 아닌 콘덴서들은 대부분 전극층 끝에서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전극층 끝에서 하나, 그렇게 두 개가 한 지점에서만 연결해서 나왔던 그런 콘덴서들은 대부분 오디오용으로 만들어진 콘덴서가 아니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뭐 종이로 만들어졌고 테프론으로 만들어졌는데 소리는 왜 이러냐, 시간이 지나서 왜 풀리지 않냐, 그런 의문점은 제가 그 콘덴서를 뜯어보고 대충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가 무슨 그 전련 필름제냐에 따라서가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노하우도 있고, 그게 그냥 물리적인 특성은 용량이 얼마이면 모든 전기적인 특성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는 좀 다른 어떤 노하우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순수하게 오디오용 콘덴서를 만드는 곳은 없겠죠. 그냥 아무 콘덴서나 쓰면 될 건데, 만들 때 오렌지 드롭, 이거는 여기에 바깥에 페인팅 되는 주황색의 이 예쁜 모습, 에폭시 수지로 코팅되는 이걸로 전체에 만들어졌을 때, 여기 보면 오디오용으로 그때 썼던 제품들, 제일 처음에 초기에 썼던 제품은 이 PS 시리즈거든요. 이 PS가 뭐냐면 폴리에스테르 그 재질을 의미해요. 카탈로그 찾아보면 나중에 보면 715P, 716P 이런 것들이 생긴 모양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 바깥에 시리즈가 715, 718 이렇게 돼, 716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부 다 폴리프로필렌입니다. 근데 폴리프로필렌을 지금 오커플링 콘덴서로 사보는 의미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 구입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다른 그냥 만든 콘덴서들이 되게 많은데 특별하게 절개하는 그런 소리 성향은 아니라고 보고, 폴리에스테르 재질 이 콘덴서만 마일러죠. 마일러 큰 거 이것만 주로 쓰거든요. 꼼방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던 기기에 이걸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수리된 다음에 나오는 소리가 굉장히 좋았다는 점, 그 개인적인 경험하고, 피터 밀레라고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테스트 버전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바로 톨라.
그분도 처음에 테스트 버전, 마지막에는 조금 다른 거 쓰는 것 같은데, 그 테스트하고 이럴 때는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만만하구나. 또 딱히 이 정도 가격대에서 다른 거 쓰는 것보다는 이게 그래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은 이제 하게 되었죠. 요즘 그 이베이에서 나오는 그 물건들 보면 원산지가 중국에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캐나다에서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QC가 된 게 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가게에서 직접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베이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이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중국제 같은 경우에는 설령 오렌지 드롭을 중국에서 만들 수는 있거든요. 거기서 제조해가 수입돼가 돌아가지고 팔릴 수는 있는데 진짜 오렌지 드롭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715P, 716P 이렇게 적혀 있는 콘덴서들도 많아요. 이게 외형으로 전치면 이게 폴리에스테르인가? 옛날 그 오리지널 원래 초기형 그 버전인가 이 구분할 때 제일 알기 쉬운 거는 이 단면이 통통하게 나오거든요. 이 오렌지 드롭의 원래의 구형은. 그리고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건 대부분 단면이 이게 만일 이런 단면이 만일에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면 폴리프로필렌은 이런 형태로 나와요. 크기도 작고 처음에는 모양을 보고 이제 이걸 옛날 구형인가 그런 거를 판단했는데 요즘은 여기에 적혀 있는 코드를 보지 않으면 이 정확한 제품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모양이 요거처럼 나오는데 폴리프로필렌도 있어요. 그게 막 그 가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그런 제품들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앰프는 안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혼재되어 있는 전자기기이고 그래서 이게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진짜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걸 제품을 이야기하는 거는 가격 대비 상당히 쓸만한 콘덴서다. 모양도 예쁘고 폼도 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CD 6PS-P10 이런 게 600V 폴리스틸렌의 0.1 마이크로라는 의미거든요. 밑에 용량이 적혀 있고. 이게 초기형에 적혀 있는 코드거든요. PS 시리즈가 원래 초기형의 그 콘덴서이다. 그게 뭐 반드시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약간 고전스럽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깁슨 기타 회사에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결코 나쁜 콘덴서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답답하거나 대역폭이 좋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부드러워지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고전스럽다기보다 굉장히 편안한 소리 나거든요.